죽음의 그림자에서 희망의 빛으로 한 독일 남성의 기적.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 34살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아니, 일하더니 맞겠네요. 2024년 9월 23일. 그날 아침, 회사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슈미트 씨, 췌장암입니다. 사기예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독일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면요?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화학요법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간을 조금 늘리는 정도일 뿐입니다. 서류를 챙기며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셔야 할 겁니다. 말기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함부르크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췌장암 사기 생존율을 검색했습니다. 5년 생존율 3%. 숫자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7년을 사귄 약혼녀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나, 나 췌장암이래. 사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미안해.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우리 결혼은 취소하는 게.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아직 젊고 나의 인생도 있잖아. 죽어가는 사람을 간호하면서 살 수는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병보다 더 아픈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운명적인 우연.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인 토마스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슈미트, 자네 상황은 이해하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하니 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 담당 프로젝트가 있지 않나? 최소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는 해줘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베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3개월. 내게 남은 시간이 3개월이라니. 강변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검색창에 췌장암 사기 치료 성공 사례를 입력했습니다. 수십 개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본, 스위스, 그리고 한국. 한국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기 췌장암 환자 나노나이프 치료로 완치.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독일에서 포기한 사기 췌장암 환자, 한국에서 신기술로 종양 완전 제거에 성공. 환자는 현재 정상 생활 중. 손이 떨렸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찾았습니다. 췌장암 치료 성공률, 한국이 독일보다 2배 높아. 한국의 암 치료 기술, 세계 최정 상급 평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거기에 내 마지막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들, 한국? 왜 거기를? 아빠, 저 마지막으로 뭔가 시도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돈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텐데. 제 저축이 있어요. 그걸로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아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국에서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인천공항, 낯선 땅의 첫인상. 2024년 10월 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기내에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복통이 심해서였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짐을 찾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공항 의무실 가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여기 앉으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은 제가 앉을 수 있도록 휠체어를 가져왔고
생수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 병원에. 아, 의료 관광이시구나. 어느 병원이세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좋은 병원이에요. 제 어머니도 거기서 수술 받으셨어요. 택시 타실 거예요? 네. 제가 택시 승강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걷기 힘들어 보이세요. 독일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환자도 아닌 여행객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다니.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밤하늘을 수놓은 네온사인들. 정말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세브란스 병원, 첫 진료. 택시는 신촌에 있는 호텔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미트 씨. 예약 확인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기본 검사부터 하시고 담당 교수님 진료 받으실 거예요. 혈액 검사, CT 촬영, MRI. 4시간 동안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나와요.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세요. 코디네이터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담당 교수를 만났습니다. 오전 10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간담체외과 교수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준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교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무슨 뜻인가요? 독일에서는 수술 불가 판정을 받으셨죠? 네. 우리 병원에는 나노나이프라는 최신 기술이 있습니다. 일반 수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종양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죠.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슈미트 씨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50% 정도입니다. 50%. 독일에서는 0%였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확실히 0%니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검사와 치료, 입원비 포함해서 약 8만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제 저축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원 준비하시죠. 입원, 그리고 뜻밖의 만남. 일주일 후 세브란스 병원 12층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모두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 침대 환자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아, 저는 한국말을. 오, 외국인이시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놀랍게도 그는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 좋은 나라죠. 제가 젊었을 때 독일에서 3년 일했어요. 자동차 회사에서요. 정말요? 네. 이름이 뭐예요? 마르쿠스입니다. 저는 박민수예요. 반갑습니다, 마르쿠스. 박민수 씨는 간암 환자였습니다. 이미 2년째 투병 중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여기까지 치료받으러 왔어요? 네. 독일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랬구나. 여기는 혼자 왔어요? 네. 가족은?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수 씨는 제 표정을 읽은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힘들겠네요. 혼자 낯선 나라에서.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힘들 거예요. 제가 알아요. 병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혼자라는 건 더 힘들죠. 그날 저녁 박민수 씨의 부인이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새로운 환자분이에요. 독일에서 오신 마르쿠스 씨. 어머, 독일에서? 안녕하세요.
박민수 씨 부인도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 병원 식사 먹었습니다. 병원 식사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김밥 좀 싸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많이 만들었어요. 제 남편 혼자 다 못 먹어요. 박민수 씨 부인은 제 침대 옆 테이블에 김밥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맛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내일도 뭐 좀 해올게요. 혼자 계신데 든든하게 드셔야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7년 사귄 여자친구도 저를 버렸는데 여기서는 처음 본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주다니. 치료 시작, 그리고 고통. 일주일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나노나이프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마르쿠스 씨, 오늘부터 3주 동안 집중 치료에 들어갑니다. 김태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한 특수화학요법을 시작하고 2주 후에 나노나이프 시술을 진행합니다. 부작용은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 겁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6시간 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토했습니다. 위액만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박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하지만 견디면 나아져요. 정말 나아질까요? 네. 저를 보세요. 2년 전에는 마르쿠스 씨보다 더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걷고 먹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박민수 씨는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힘내세요, 마르쿠스.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고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추웠고 이불을 걷어도 더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해열제를 투여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열이 내릴 거예요. 새벽 2시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깬 게 아니라 악몽 때문에 비명을 지른 거였습니다. 마르쿠스. 박민수 씨가 제 침대로 왔습니다. 괜찮아요. 악몽 꿨어요. 무슨 꿈? 독일에서. 제 장례식 꿈이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르쿠스. 박민수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도 아니에요. 여기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뭐 특별한가요? 피로 연결된 것만 가족인가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연결되면 그게 가족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독일을 떠나온 후 처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최연주, 뜻밖의 인연. 치료 2주째, 병원 옥상 정원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옥상에 올라갔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아, 저는 한국말을. 오, YOUR이 어포러너? 그녀가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Yes. 임마커스. 임YUNJU. 초이 YUNJU. 나이스 투 미트 유. 최연주. 그녀는 29살이었고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독일입니다. 독일. 저 독일 가보고 싶었는데. 베를린, 뮌헨. 가보셨죠? 네, 고향이 함부르크예요. 와, 함부르크도 멋진 도시잖아요. 그녀의 미소는 밝았습니다. 중병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UDONT 룩. 식. 제가 말했습니다. 유니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여기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만 오는 곳에. 맞아요. 어떤 병이에요? 말해도 괜찮다면. 췌장암. 사기예요. 저는 백혈병이에요. 3년째 투병 중이죠. 3년이나. 네. 길죠? 하지만 이제 거의 끝이 보여요. 다음 달에 골수 이식 받으면 완치될 수 있대요. 다행이네요.
마르쿠스 씨도 잘 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날부터 매일 오후 연주와 옥상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독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독일 여자친구는 없어요? 어느 날 연주가 물었습니다. 있었어요. 7년 사귄 약혼녀가. 있었다는 건? 제가 암 진단받았을 때 떠났어요. 뭐? 정말요? 네. 죽어가는 사람을 돌볼 수 없다고. 연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THATS. 너무하네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누가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어요? 저요. 연주가 말했습니다. 네. 저라면 함께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더 곁에 있어야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연주. 마르쿠스 씨, 당신은 죽지 않아요. 나도 죽지 않고요. 우리 둘 다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겨낼 거예요. 독일을 떠난 후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나노나이프 시술, 그리고 기다림. 치료 3주째, 드디어 나노나이프 시술 날이 왔습니다. 마르쿠스 씨, 준비됐어요? 김태준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좀 떨리네요.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 팀을 믿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박민수 씨와 연주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파이팅! 박민수 씨가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꼭 성공할 거예요. 연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나요? 김태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종양의 90%를 제거했습니다. 90%. 나머지는 항암 치료로 관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6개월 치료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완치 가능성이 있다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요. 마르쿠스 씨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돌아왔을 때 박민수 씨가 파티 모자를 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마르쿠스. 수술 성공. 민수 씨, 제 와이프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한국에서는 몸 아픈 사람이 미역국 먹으면 좋아진대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연주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마르쿠스 씨, 축하해요. 연주, 맞죠? 제 말이 맞았죠? 당신은 이겨낼 거라고 했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마르쿠스 씨 자신의 힘이에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니까 제 차례도 지켜봐 줄 거죠? 다음 달 골수 이식. 물론이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 수술 후 2주, 놀라운 속도로 회복됐습니다.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르쿠스 씨, 회복이 정말 빨라요. 김태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물론 앞으로 6개월간 외래 치료는 받아야 하지만요. 그럼 한국에 6개월 더 있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독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독일에 돌아가면 뭐가 있을까? 저를 버린 약혼녀? 저를 대체한 회사 동료들? 아니요. 한국에 더 있고 싶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안정도 중요하거든요. 퇴원 전날 밤, 박민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르쿠스, 퇴원하면 어디서 지낼 거예요? 호텔이요. 호텔은 비싸잖아요. 우리 집에 올래요? 네. 하지만 우리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나갔거든요. 거기서 지내요. 하지만 폐가. 무슨 폐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박민수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국의 환자를 가족이라 불러주는 사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박민수 씨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던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민수 씨 부인은 매일같이 된장찌개를 끓여주셨고 저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 한마디를 더 정확히 발음하려 애썼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높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으러 온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러 왔구나. 연주는 매주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골수이식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죠. 무섭진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당신이 해냈잖아요. 나도 해낼 거예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약보다 더 큰 힘이 됐습니다. 11월 말 연주의 수술날,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독일인인 제가 처음으로 배운 한국어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 연주를 지켜주세요.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2달 뒤, 저와 연주는 병원 옥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휠체어도 링거줄도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 얼굴색이 진짜 건강해졌어요. 연주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이제 완전히 살아났네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연주, 나 한국에 남을 생각이에요. 정말요? 네.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죽음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준 곳이니까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새 인생을 같이 시작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 빛은 병원 불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짜 삶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세브란스 병원 근처에서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생명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고 있죠. 가끔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면 그때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온기, 한마디의 위로, 한 번의 포기가 아닌 선택이 바로 그 기적의 시작이었다. 이제 제 이름은 마르쿠스 슈미트가 아니라 한국 친구들이 붙여준 이름 마루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아있습니다.